start. Yeah, Okay, cool. we are ready. 안녕하세요. 뉴욕 워키토키 팟캐스트 두 번째 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거의 저번 주에 1회가 나가는데 정말 뜨거운 반응, 댓글도 진짜 많이 달리고 특히 제가 좀 되게 감동받았던 게 알맹이가 있는 대화 오랜만이다. 맞아. 그리고 진짜, 날 것의 이야기 좋다.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맞아, 그 맞아, 방향. 맞아. 날 진짜 것의. 솔직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세이를 쓴 작가이자 뉴욕에서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 컨텐츠를 만드는 박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뉴욕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KJ 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한 6년 정도 하고 작게 매각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손명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새로운 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어제 사실 제가 연극을 이제 처음 연출하고 끝낸 장소예요, 여기가. 왜 안 오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나는 여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어와 있을 줄 몰랐어요. 다들 놀랬고 저도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누가 올까 했는데 정말 거의 30명이 넘는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심지어 유료였잖아요. 네, 그렇죠. 무료도 아니야. 그리고 다들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딱 와주셨어요. 지불 능력, 받으신 도네이션도 분, 저는 받으신 분이 재력이 딸렸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만큼 저는 되게 놀랬죠. 아,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 음. 물론 나에 대한 확신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재밌어. 그리고 내 배우들이 잘해. 그러면은 된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직접 해보니까 와, 진짜였네? 이게 돼서 되게 좀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아주 큰 모티베이션이 네. 됐구나. 진짜. 사실 이게 본업은 아니니까 본업이 뭐예요, 그러면? 본업은 너무 많은 거라서. 너무 많은 직업이 있는데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하는 게 아닌가? 하나의 본업을 하면 너는 뭘로 말할래? 근데 본업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그걸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돈을 버는 일은 콘텐츠를 클라이언트를 위해 제작해주고 이제 그걸 홍보해주면서 돈을 버는데 그 일과 연극은 어떻게 보면 별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명균 씨를 보고 그냥 이걸 해도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스타트업 하시잖아요. 네. 차례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뉴욕 와서 같이 아침마다 커피 모임 같은 걸 하다가 저도 갑자기 운 좋게 캐스팅이 돼가지고 연극을 같이 하게 됐는데 준비가 돼 있었던 거지. 뭐 그냥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봐야겠다 정도의 생각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사실 피부과 쪽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외모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하고 접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부가 아니라 좀 동부를 택한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그냥 그게 내 삶하고 잘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뉴욕에서의 삶이 그런 면에서 저랑 조금 잘 맞았던 게, 전 여기에 연극이나 뮤지컬 보는 것도 좋아하고 라이브 음악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진짜 어떤 영어로 하는 극단 같은 데라도 좀 들어가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해볼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겸 뭐 생활 겸. 근데 마침 그냥 딱 그때 할래? 라고 해가지고 한 10시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되게 다른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좀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사실 연극 각본을 쓰고 이렇게 연출하는 거랑 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한 면들이 좀 있지 않나요? 사실 굉장히 비슷하고 똑같은 프로세스긴 해요. 근데 저 스스로는 뭐 하나의 직업으로 저를 계속 정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내가 스타트업 대표야. 그러면은 스타트업 대표는 스타트업을 잘 키워서 운영해야 돼. 근데 이제 저는 저 작가예요 이랬을 때 책으로 내가 인세가 별로 안 들어와.
그랬을 때 난 작가라고 하기도 주춤하고 연극을 연출하는 사람이 이랬을 때도 당연히 이제 없죠, 수입이. 그러니까 좀 잠깐 질문이 뭐였죠? 저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명규현 씨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어차피 결이 같으면은 내 목표 지점은 딱 여긴데 이렇게 가도 되는구나 이 생각에 연결되는 거면은 무조건 이제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어쨌든 여기만 가면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제 혜민님이 저한테 얘 하는 걸 보니까 이것저것 동시에 다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말씀하셨을 때 그건 아니라고 맞아. 네, 왜 그랬냐면 그 만약에 100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이거를 뭐 10씩 10개로 나눠서 10개를 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근데 그렇게 탐색을 하다가 이건 조금 물꼬가 트일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내가 더 잘하고 내가 힘을 좀 덜 들였는데도 사람들한테 뭔가 기여가 되고 이런 게 조금 발견이 되면 그때는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8대 2 정도? 나머지 2가 계속해서 좀 새로운 것들을 탐색한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나한테 제일 핵심인 것 같아 라고 하면 한 8 정도는 거기에 써주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또 다 100이라고 했죠. 그럼 100을 다 쓴다고 또 이게 성과가 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맞아. 그래서 그 항상 어느 정도에 탐색할 수 있는 건 열어두되 뭔가 이게 잡히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할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꼭 그게 직업으로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내가지고 기획하고 자본을 소싱해서 내놓는 거야. 그럼 그거는 좀 비슷한 프로세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일로서 나를 정의해서 8대 2로 하는 것도 물론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하겠으나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뭘 풀고 있는 건지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연극을 이렇게 연출하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또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밸류가 될 수 있는 고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도 그게 좀 약간 새로운 개념이었던 게 우리가 취미는 그냥 취미고 사실 취미로 연극을 연다 이런 생각을 연결을 못 하잖아요, 잘. 근데 취미도 또한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마치 이게 본업인 것처럼 할 수 있는 이 힘이 저는 되게 좀 새로운 좀 자극이 됐달까? 그냥 혼자 시나리오를 쓸 수는 있어. 그건 취미일 수 있는데 이거를 직접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순간 나는 이미 데뷔를 한 게 돼요. 거기서 누가 내 작품을 좋아해. 그러면은 나는 그걸 더 파볼 수 있는 거야. 아까 말씀처럼. 그래서 그게 저는 조금 새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또 KJ도 밥상이라는 그 컨텐츠를 시작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 팬데믹 시작했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부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팬데믹 때 시간도 많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좀 상황이 좀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뭐 집에서 이것저것 해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걸 기록으로 남기자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죠. 개인적인 기록의 어떤 결과물이었는데 그거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팔로워도 어느 정도 좀 많아졌고 얼마나 처음에 되게 바로 모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처음에는 이게 한 번에 확 올린 게 아니고 거의 매일매일 하나씩 올렸거든요. 매일 밥을 먹으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많이 막 이렇게 막 꾸미고 막 이렇게 막 데코하고 시간을 쏟아서 한 게 아니고 만들어서 그냥 위에서 하나 찍고 올린 게 다였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점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이 팔로워 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한 지가 좀 돼가지고 팔로워 수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 그 나와 소통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과의 약간 연결고리 같은 거로 남아있죠. 맞아요. 왜냐면 뉴욕 뉴저지에 계신 분들이 다 이 계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취미로 하는 분들이 음. 많아요. 예를 들어 음식 사진을 많이 올려. 계정이 너무 많아. 근데 그 계정 중에서도 2,000명, 3,000명의 팔로워를 갖는 건 사실 그것 또한 저는 취미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취미가 조금 이제 점점 본업이 되어가고 하나의 기회로 될 수 있는 그거를 좀 잘 포착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합시다. 뭐죠? 그 뉴욕에서 살면서 한 가지의 잡으로만 살아야 하는가? 뭐 우리가 뉴욕에 있으니까 이건 뭐 뉴욕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가지의 잡으로만 현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그러고 나서 그러면 뉴욕에서는 두 가지의 잡이나 세 가지의 잡을 부캐로 가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런 이야기? 맞아. 그런 것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뉴욕에서 진짜 직업이 하나인 분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인 분들은 뭔가를 또 하고 싶어 하시는 그게 또 있더라고요. 맞아. 직업은 하나인데 뭔가 뭐 이것저것 하고 싶어하는 이 레이더를 켜고 사는 네. 사람들이 진짜 많죠. 네. 근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돈을 더 벌려고는 거의 없어요. 뭐 부수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난 그게 좋아, 그게 재밌어, 그래서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저는 많이 봐서 그러네. 나도 이제 나는 항상 돈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돈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좋아하면 하면 된다 이 생각이 저는 뉴욕에서는 통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그게 잡인가요? 잡이 되더라고요. 결국 이걸로 돈을 벌게 되는 네. 거지. 결국엔 그게 한 명이 돈을 주게 원캐로 계속 살아가면서 그 약간 옆눈을 열어놓는 거예요. 계속 열어놓고 기회를 엿보고 근데 그 기회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걸 보면서 살다가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레이더에 걸리는 부캐들을 같이 하면서 이 부캐가 어느 순간 본캐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 그리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죠.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거기서 생기는 인적 네트워크들이 엄청난 자산이 돼서 맞아. 수익 외에 이 밸류가 엄청 커지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예로 들어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분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하시는 분이에요. 다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하다가 이게 이제 고객들을 상대하면은 그 자연스럽게 집과 부동산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리얼터 자격증을 따고 브로커 자격증을 따서 브로커와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인테리어 디자이너만 하다가 거기서 수입이 발생했지만 집을 하나 계약을 성사시켰어. 그러면은 저는 특히 뉴욕은 그 사람이랑 한번 잘 관계가 되면은 소개를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요. 한국은 조금 넓잖아요, 사회가. 근데 뉴욕은 좁으니까 이 사람이 잘했다? 오케이, 다음 사람. 이렇게 돼서 그분도 하나의 집을 팔고 또 하나의 집을 팔고 그럼 그 집을 팔았을 때 인테리어 디자인도 해줄 수 있어요? 같이 되는 거. 대신에 중요한 거는 본업은 하나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제가 항상 헷갈렸는데 예를 들어 인테리어 밥상이 반반이 아니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8대2. 근데 저는 그게 좀 약했어가지고 그럼 본업을 확실히 잡자. 이 생각을 요즘에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하고 있었던 그 일에 인접 산업으로 확장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연결. 결국 인테리어 하려면 그건 공간이 있다는 얘기고 그 공간을 계약한 다음에 인테리어가 일어나는데 하다 보니 이쪽도 내가 확장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맞아요. 자연스럽게. 네.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인테리어를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잘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탤런트도 엄청 많고 정말 열심히 하고 열정도 있고 욕심도 많은데 꽃꽂이를 취미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이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어떤 자기만의 그 플로리스트로서 이 해소를 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직업을 하면서도 주말은 잠 줄여가면서 막 웨딩
그 전시해주고 꽃 해주고 뭐 부케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자기 사업을 꾸리고 지금은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직업을 접고 플로리스트를 하면서 자기만의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은 어느 순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전공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직업 도구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 도구로서의 방향으로 계속 간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또 다른 부캐를 가지면서 자기가 재밌어하는 거 그런 것들로 이제 평소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꿈으로서의 이 직업을 선택하게 돼서 나중에 그리로 가는 맞아요. 걸 보면서 너무 멋있다 생각을 했어요. 되게 쉽지 않잖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결이 맞아서 두 개를 들고 가는 사람이랑 맞아. 돈 때문에 예를 들어 변호사인데 영상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영상이 되게 거의 프로덕션을 차릴 정도로 투잡이세요. 그걸 봤을 때는 그분은 영상 생계를 위해 변호사 직업을 유지하지만 만약 영상이 잘 되면 그것도 놓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맞아.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가 무거워지고 있어. 약간 지금 되게 편안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가볍게 우리는 날 것을 표방하는 날 것인데 지금 그렇게. 갑자기 너무 잘하고 싶어졌어. 너무 갑자기 유퀴즈인가요? 네 지금 너무 이제 맞아. 그러면 뭐 약간 표방하는 토크가 뭐 어떤 토크세요? 저는 이제 뜬뜬 그거 알죠? 뜬뜬? 유재석이랑 막 이렇게 핑계고? 핑계고 거기서 주제 나와가지고 막 근데 또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거. 그게 근데 굉장히 능력이죠. 그치 막 지루하지 편하게 않게. 아무 말이나 하는데 너무 재밌고. 맞아요. 그렇구나. 아직은 그런 건 안 되니까. 두 번째니까. 그럼요. 이제 두 번째인데.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뉴욕에 4년 넘게 살았는데 영균 씨는 뉴욕에 온 지가 몇 됐죠? 저는 사실 뉴욕에서 지낸 게 지금 채 2달이 안 되죠. 네, 어때요? 작년에 와서 난그 한 달 프레쉬 지내고. 아이로 보는 맞아. 이 세상을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전 아까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게 아까 소개로 되는데 그 이유가 좁아서 그러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걸 좁다고 느낄까가 궁금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이 훨씬 좁았을 것 같은데 서울이야말로 정말 그 동질적인 사람들의 집단에 비슷한 가치관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실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종도 엄청 다양하고 그 직업도 너무 다양한데 왜 좁다고 느낀 거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는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이런 걸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뉴욕에 살고 있는 분들도 보겠지만 뉴욕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시각이 이런 거죠. 맞네.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내가 여기 그 포인트를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한국은 물리적으로 땅이 좁잖아요. 네. 그래서 좁은 건데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방식이나 철학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너럴스 하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 사회적으로 배운 거,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지키는 나라가 한국이고 그걸 강점으로 발전해 나가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건데 여기는 제팔 자기가 흔든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같은 결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같은 철학과 삶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이랑 생각이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해 그러면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 받은 사람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좁은 관계와 좁은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좁으니까 이렇게 다 소개를 해주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끼리
워낙 강하게 연결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뭐 이제 이런 그런 건 뜻인가요? 거죠. 네.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의 방식이 비슷한 사람들을 알면 그 사람들끼리는 신뢰가 더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아, 이 사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걸 했대. 그러면 나 소개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소개해줬으면 이것저것 안 따져보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맞아. 뮤추얼이 있을 때 그 뮤추얼이라는 게 단순히 아는 사람인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일이든 관계든 이게 결속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긴 해요. 특히 저는 한국 사회만 뉴욕의 한국 사회만 얘기해보면은 저도 명규현님과 똑같은 걸 느꼈어요. 처음에 아무도 모르고 막막하고 되게 넓고 한국 사람도 뭐 10만 명 이렇게 산다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4년 반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사회 진짜 좁아 이런 걸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집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내가 동문회 갔어. 근데 얘 혜민이 컨텐츠 만들어 뭐 얘 만나봐 이런 식으로 뭔가 저도 계속 소개가 되니까 어느새 너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인 사회는 확실히 좁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네, 한인 사회 확실히 좁을 것 같고 그러면 생각하셨을 때 그 한인에서 벗어나도 어떻게 연결되면 다 아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어떠세요? 그것도 사실 아까 KJ가 얘기한 것처럼 결이 맞는 사람들이나 그 개성이 강한데 그게 다 바로 캐치를 하다 보니까 되게 캐치하고 손절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고 아니다 그러면 바로 빠이야. 대신에 그게 맞는다 하면은 계속 가요. 백인 친구들도 저는 그냥 걔네도 이제 저를 만났어. 저는 한 명 백인 친한 친구가 뭐 타겟에서 줄을 서다가 줄이 길어서 거기서 얘기하다가 너 오늘 우리 집 파티 스몰 파티는 올래? 이래서 갔어. 근데 그 친구가 4년이 지나도록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걔가 얘 혜민 여기 이민 왔어. 뉴욕 왔어 이러면서 소개시켜줘. 그럼 그 친구들이랑 연결되고 그런 식으로 이 뉴욕은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약간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의 30년 가까이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서울에서 살다가 이렇게 나온 거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이번에 뉴욕에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LA도 갔고 마이애미도 갔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뉴욕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여기 처음 왔을 때 여기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일부러 막 외국인들도 만나보고 막 데이팅 앱도 써보고 근데 이제 뉴욕 왔으니까 뭐 너 클럽은 가봤냐 뭐 어디 DJ 파티는 가봤냐 아니면 뭐 재즈 클럽은 가봤냐 뭐 여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번에는 좀 내가 여기서 실제로 사업을 할 때의 삶을 경험하고 싶어서 왔다. 난 서울 있을 때도 클럽 안 갔고 여기 와서 사실 안 가고 그냥 뉴욕으로 출근하고 뛰고 하는 걸 경험해야 내가 여기를 알지 왜 거길 가냐 그랬더니 그럴 거면 뉴욕에 왜 오냐는 거예요. 또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뉴욕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은 확실히 그런 컨텐츠가 범람하는 끝도 없이 새로운 게 나오고 그냥 뭐 하나 하락하면 다 함께 오고 심지어 사람들도 계속 바뀌는 여기에 정착해서 정말 찐 뉴요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민자든 잠깐 왔든 막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엄청 긴 호흡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그거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있는 곳이 뉴욕인데 왜 너는 그렇게 좀 진지하게 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선 사실 거의 다 서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가 뭐 60대 70대야. 그래서 안정적으로 손녀랑 편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서울 사시는 분들 많고 이제 막 상경에서 청춘의 꿈을 펼칠 거야. 이래도 서울 오는 사람들이 많고 뭐 너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약간 내가 좀 더 편하고 칠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좀 서부로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거 같고 나 완전 스타터 막 달리고 싶어. 실리콘밸리 쪽으로 간다든지 뭐 제조업 이쪽 기반이면 또 텍사스로 가고 진짜 완전 휴양 같은 거 하고 싶으면 마이애미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도시들이 있으니까 제가 모르는 도시가 훨씬 많겠죠. 뭐 시카고, 시애틀. 그래서
아 여기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살지를 결정하는 게 약간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걸 기반에 선택하는 느낌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뉴욕이라는 곳에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게 꽤 비슷한 결을 공유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또 좁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여기서 굳이 땅 딛고 사는 사람들은 다 놀 때 빡세게 놀고 일할 때 빡세게 일하는 거를 좀 각오하고 왔고 좀 그런 엄청 빨리 변하는 사회가 난 좋아 하고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좀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일리가 너무 있는 말. 내가 아직 2달밖에 안 돼서 약간 두 달 산 거 치고는 너무 많은 걸 파악해. 아 아니. 그러면은 하나 질문 할게요. 네. 뉴욕 좋아요? 네. 뉴욕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뉴욕이 좋냐 한국 좀 질문이 주의가 조금 네. 미국이 좋냐 한국이 좋냐가 아, 아니고 뉴욕이 좋냐 한국이 좋냐. 그래서 서울밖에 모르니까. 확실히 편한 건 서울이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뉴욕이 어떤 면에선 훨씬 자유로워요. 아 그쵸 그쵸. 근데 그 자유라는 게 꼭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유롭다고 편한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그치 그게 진짜.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기도 해. 나 이대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끔 밤에 어제도 예를 들면 연극 같이 끝내고 저는 혼자 집에 걸어가거든요. 네. 근데 같은 그 외로울 땐 진짜 한없이 외로워질 수 있는 곳인 것 같다. 그쵸. 동굴 속에 물론 제가 어제 너무 혼자 외로워서 슬펐다는 건 아니고 미안해요. 아니. 걸어가줄 거야. 이게 그 연극 끝나고 나서의 공허함. 그치 이게 겹치니까 이러고 이러고 집 가서 혼자 대만은 제가 막 쓰레기차 다니고 텅 비어있고 맞아. 빌딩은 진짜 높고 그 혼자 이제 근데 저는 그거 좀 즐기고 싶어서 걸어갔는데 즐기고 싶어서 너무 많이 걸어갔는데 한 20분쯤 즐기고 집에 걸어가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빨리 씻고 잤는데 집에 가서 김치찌개 먹어야 돼. 그 진짜 이 뭐랄까 업앤다운이 정말 많은 여러모로 화려함의 끝과 이 외로움의 끝을 다 볼 수 있는 도시이고 아무도 그걸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자유를 편안함보다 추구한다 라는 사람한테는 훨씬 좋을 것이고 근데 나는 지금 좀 편안한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인이야. 내가 서울 살았어. 뭐 이러면 당연히 서울이 좋겠죠. 근데 전 지금 자유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 완전 초반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센트럴파크 비 맞으면서 걸으면서 너무 우울하고 고독하고. 그건 좀 아닌가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벽을 치는. 어제 비가 안 왔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완전 적응했다고 느낀 게 어제 제가 친구랑 같이 데려다 줬어요. 역에서 네. 연극 끝나고. 근데 갑자기 노숙자가 fucking Chinese 이러면서 가래침을 뱉었어 나한테. 이거 웃긴 게 아니야. 맞았어? 아니 맞았는데 내가 그날따라 후드를 쓰고 있었어요. 그쵸, 어제부터 맞아. 후드를 쓰고 네. 있었어. 근데 Chinese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코트에 이렇게 왜 이렇게 웃어? 울 순 근데 없잖아. 근데 나도 그냥 얘 친구는 언니 괜찮아 막 이러는데 나는 뭐야 더러워 그냥 이러고 가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거에도 그냥 아무렇지 않아줬구나. 왜냐면 뉴욕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 뉴욕이 좋다는 뜻이네. 그래도 난 뉴욕이 좋다. 네. 내 일리 있어. 웰컴 투 뉴욕. 진짜 도시라곤 하지만 때로는 꽤 미개한. 그치, 어떻게 그치. 보면 맞아. 하방이 뚫려 있는 도시라고 해야 되나? 네. 물론 치안이 경찰들이 있으니까 좀 당연히 보장이 되긴 하겠으나 그래서 보장이 별로 안 네 돼요. 차라리 그래서 솔직한 발언으로 보장이 서 별로 안 돼요. 서 있어요. 네.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은 어. 나의 안전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경찰 앞에서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많고. 그건 뭐 그거 정말 경찰이 일을 하나 싶은데 어쨌든 뭐.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한 달 정도 뉴욕에 있다가 그리고 돌아갔을 때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젠 아예 거처로 옮기는 거냐, 뭐 뉴욕이 마음에 드냐, 뭐 아니면 뭐 여러 도시 중에 어디가 제일 좋냐? 난 뉴욕 갈 것 같아. 뭐 뉴욕 뭐 옛날에 자기 뭐 프렌즈를 받고 뭐 아니면 뭐 사실 워낙 여기 배경으로 한 그 영화들 뭐들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 로망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서울이 훨씬 좋아. 어. 그냥 서울 살아. 난 사업하고 싶으니까 뉴욕 가는 거지. 사실 사는 건 서울이 좋아. 그치. 치안 편하고, 좋고, 맞아.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데 너무 많고 너무 저렴해. 맞아. 그냥 맞아, 뭐 맞아. 진짜 웬만큼 맛있는 거를 파인다이닝 가도 10만 원대로 먹을 수 맞아, 있잖아요. 맞아. 여기는 뭐 일반- 저는 뭐 샌드위치 하나 먹었는데 4만 원이나. 맞아. 왜 팁을 받는 거야? 샌드위치 본인이 그냥 이렇게 주고 갔는데 막 와가지고 대화하는 대신 와가지고 자꾸 말 거는데 맞아. 돈은 또 받고. 그래서 뭔가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미국에서의 삶까지 동경하는 경우가 있는 것 맞아. 같은데 솔직히 거기에서 어떤 그런 피어 프레셔 같은 거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의 그 훈련이 되어 있다면 네. 한국이 살긴 훨씬 좋다. 라고 저는 그치, 생각해요. 맞아. 그 피어 프레셔를 말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약간의 그 달콤함, 그 피어 프레셔를 못 느끼는 정도의 그걸 택하기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이 너무 크다. 그래요? 여기서 살기에. 맞아. 네. 이게 등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전혀 등가 교환이 안 되거든요. 맞아. 오케이, 나 뉴욕, 나 그래 친구들 만나면 나 어디 살아? 너 뉴욕 살아? 와 좋겠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맞아. 근데 그 이면에 나의 여기서의 그 생존의 삶은 어마어마하다는 거. 네. 좀 더 들려주세요. 왜냐면 어쨌든 날 것 그대로의 것이라고 하니까 네. 사실 뭐 정말 한국에 있는 분들은 뉴욕 산다 그러면 와 진짜 뭐 대단하고 뭐 성공한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실제로 그렇기도 할 거고. 근데 진짜 이런 삶까지 있다. 이게 오히려 가장 일상적인 거다. 뉴욕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혜민 씨? 사실 저는 뉴욕의 그 밑바닥 친구들도 있고 그 삶도 봤기 때문에 다 아는데 저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여기서 다 행복해요. 거의 모두가 다 만족해. 밑바닥이요. 왜냐면 자기가 렌트비 낼 수 있어. 렌트비 뭐 9명이랑 살아. 제일 싸게 내. 400불씩 내. 그러면은 근데 그럼 자기가 이제 가족들한테 돈도 보내고 막 이러면서 먹을 거 먹고 나이키 신발 사고 아이폰 최신형으로 다 살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웃고 지내요 그 친구들은. 내가 맨날 나 어떻게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야 it's okay you got money like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저는 뉴욕의 그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한 사람들은 뉴욕이 너무 좋고 저 아까 명규님 얘기 들었을 때 명규님은 서울에서 어쨌든 기득권에 속해. 서울대 나왔고 서울에서 태어났고 강남 살아. 그러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개인 정보 아니야? 개인 동의가 안 되는 동의가 안 되는데 괜히 왔어. 수 가능한가요? 왜냐 안 원래 됩니다. 미국이 수에 저 나와요. 약간 계약서 썼어요. 모든 얘기 다 활용하고 언제는 그게 약간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서울에서는 나를 다들 대표님 막 이러고 모함하는 그런 적 없지만 없어요. 그렇다고. 근데 약간은 그 위치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편해.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직장에 한국 직장인으로서 궁금한 뭐 미국 직장 직장인. 생활 뭐 이런 거. 직장인이 아닌데 직장인에게 뭐가 있을까? 명규님은 이제 언제 또 나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명규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저는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바로 창업을 해가지고 그게 제 첫 직장이자 공정원이었기 때문에. 첫 직장인데 대표님. 첫 직장에 되게 정확히는 대표는 아니었고 공동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부대표였어요. 오케이. 그래.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무슨 팁을 줄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떨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요즘에는 다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치킨집이든 뭐든 카페든. 근데
두렵고 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 처음에 나오셨던 진이님 네, 계속 또 네, 나오실 네. 텐데. 아 이거 진짜 들고 있네. 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진짜 저희 이제 너무 귀여운데.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네. 더 부담스러우신가요? 진희님 왜요? 네. 진희님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를 고민하고 계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스타트업을 어떻게 한 거냐, 그거를 가르쳐주는 곳이 있냐, 이런 질문을 그때 하셨었거든요. 네. 사실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주는 곳이 있냐, 이 정도로 엄청 넓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돈을 벌어먹고 사는 거고,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시장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그게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가치가 좀 없겠네, 이 방향으로 가면 가치가 있겠네 라는 걸 계속 실험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그거를 팔아서, 나를 팔아서 돈을 받기 때문에 직장인일 뿐,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팔아서 어쨌든 나라는 제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희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라도 팔아봐라.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업이라는 거를 거창하게 생각을 하면은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 엄청 큰 마음 먹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냥 세상이 원하는 어떤 것을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내가 가진 것들 중에 팔 게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혹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데 지금 파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있나? 제대로 된 셀러가 없는 게 있나? 이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무슨 어떤 구루로 비춰지고 싶지 않고 전혀. 저도 이제 맨날 배워가는 거니까 뭔가 지금 이러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무슨 이거 아무튼 옆에 타이틀 손명 전혀. 그래서 그냥 뭐라도 팔아보면은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아무도 안 살 거예요. 매우 높은 확률로 아무도 안 살 거고, 그래서 저는 어제 연극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한 건 어쨌든 그걸 돈을 내고 사람들이 보러 왔잖아요. 판 거예요. 맞아요. 대단하다 이거는. 근데 그게 작품이 좋아서 팔았든 아니면은 혜민님이란 사람이 매력적이니까 얘가 하는 건 뭔지 궁금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샀든 어쨌든 뭔가 판 거잖아. 그래서 그게 엄청 중요한 거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인 거고. 근데 그게 규모가 점점 커지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업체가 되는 거고, 그게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으면서 시리즈 C에 A, B, 그래서 성장을 미친 듯이 빨리 가져가는 그런 규조가 나오면 스타트업인 거고. 그래서 결국 그냥 파는 일이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저 진짜 많이 배운 게, 저는 이 친구를 보고 나도 스타트업 하고 싶어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이거를 그냥 1명, 2명 하는 게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객 100명한테 먼저 팔아봐, 10명한테 먼저 팔아봐. 팔아봤어? 아니 왜? 창피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내가 저 이거 팔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거 사주세요 막 이래야 되니까 내가. 근데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최근에 다시 읽었을 때 거기서 어떤 되게 하버드 저널리스트 막 이런 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한테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저도 작가님처럼 베스트셀링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어요? 저 소설도 되게 잘 쓰고 상도 받았고 이랬어. 그랬더니 작가님이 너는 글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일즈를 코스를 들어라. 세일즈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베스트셀링 작가다. 그러니까 셀링이 포인트인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은 저널리스트는 내가 왜 세일즈를 들어야 돼? 나는 작가고 나는 글을 쓰는데 이래서 그분은 잘 안 됐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 안에서? 네, 그 책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좀 와닿았거든요.
아 그런 와중에 이 얘기를 또 들으니까 아 이게 모든 거는 결국에는 세일즈구나. 사실 직장인도 결국에는 뭐 사업 안 해도 된다고 생각 안 해도 되죠. 전 직장인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뭐 1년에 연봉 1억씩 받아. 그럼 나는 그것도 좋아요. 자기가 어쨌든 따로 신경 쓸 거 없이 자기 일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자기를 하는 일을 알리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10년 후에 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이 좀 그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콘텐츠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시고 갑자기. 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또 그 생각은 했어요. 제가 한번 매각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게다가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왜 또 하냐? 굳이 이제는 아는 맛일 텐데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모르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멋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맛봐보고 또 한다고? 왜? 이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대답은 옛날에는 아주 멋있는 대답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솔직히 근데 저 이거 말고는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저는 그냥 힘들긴 한데 솔직히 힘든데 되게 재밌어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솔직한 답이고 근데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답을 해보자면 너무 뻔한 말이지만 직장에 가도 무조건 나오게 되잖아요. 무조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그 생리상 이 사람의 급여를 계속 올려주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쭉 가서 happen to be 사장 될 수 있겠지. 엄청 잘 돼서. 근데 사장이 돼도 결국 어느 시점에는 그렇죠. 리타이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평생 일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하는 일을 바라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평생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결국 언젠가는 내가 속할 일을 내가 창조해내야 하는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될 거고 그게 사실 투자일 전업 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글 쓰는 게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하겠지만 그 시기가 올 텐데 그거를 지금부터 그냥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너무 무겁나요? 아니요 지금 포인트가 나와서 포인트가 나왔어? 이거 조회수 각이다. 이거.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내 삶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칼이 될 거냐 아니면은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 될 거냐 그쵸. 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게 아까 명균 씨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 삶 자체가 사업이 아닌가 아까 그 말이 나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딱 뭔가 내 머리에 꽂혔는데 생각해보니까는 맞잖아요. 이게 맞아. 회사를 들어갈 때도 나를 팔아서 회사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쵸. 내가 선택을 뭐 물론 수능 점수에 맞춰서 하긴 한 사람도 많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그 안에 들어가서부터는 선택의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그 선택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나 사업도 맞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포인트에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거창하거나 엄청 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괜찮을 수 맞아. 있겠다.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지금 다들 무기를 갖고 있어 속에.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질문도 하기가 스타트업 하고 싶은데 막연해. 그러면 이제 파고들다 보면은 발견하게 되는 거야. 네가 이걸 팔 수 있어. 이거.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연습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직장인. 왜냐면 다들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건데 난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야. 학문이네. 자기가 학문이라는. 발음을 좀 잘해야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야.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사실 엄청난 그쵸. 능력이거든. 자기만 할 수 있는 걸 몰라. 그거 난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또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취미가 돼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되거든요. 왜냐면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맞아요. 계속 읽게 되고 또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직장인들도 다 그렇듯이. 그럴 때마다 결국 책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데 그 창업자들, 특히 좀 자수성가한 미국 창업자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의 대부분은 사실 자수성가한 창업자형이니까 그 보면은 막 전기 읽어보면 뭐 나는 8살 때 우유를 배달했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난 아빠가 뭐 언제부터 돈을 안 줬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꼭 그런 게 있어. 꼭 있어. 있어. 사실 근데 뭐 우유로 무슨 뭐 100억을 벌었겠어. 어떻게 했겠어. 그치. 사실 자기 용돈 벌이 정도였을 텐데 경험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걔네들은 파는 경험을 어렸을 때 한 거예요. 음. 별거 아닌데. 근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 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리고 약간 너 아직 팔 준비 안 됐는데 왜 팔아? 이런 말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전공자 아닌데 어떻게 왜 너가 나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는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야 그때야 비로소 그 팔 자격이 있는 거야 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걸 돈 내고 살 사람이 있으면 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격이란 걸 이제 누가 정의를 하는가. 맞아.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내려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어. 이거가 진짜 중요한 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계속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 내가 그래도 뭐 이걸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데 이 정도 모이면 할 거야. 아니면 내가 경력이 이 정도 쌓이면 이걸 할 거야. 근데 사실 준비가 되는 시간은 오지 않거든요. 맞아. 뭐 결혼을 예를 들어서 딱 이야기해 보면 난 아직까지 결혼할 준비가 안 돼서 그럼 준비가 되는 시기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애들은 몰라 그냥 나 이거 좋아하니까 할래 해볼래 맞아. 이 트라이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은 약간 그 주위에서 보는 시선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평가도 철저하게 받는 사회다 보니까 이 주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시선들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이 뭔가를 해보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여기에서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 사회에서도 뭘 파는 거를 되게 하찮게 봐요. 사실 저는 공구팔이 막 놀리는 거 되게 사실 저도 안 좋게 봤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해보면 사실 그분들이 공구를 팔아서 몇 억을 창출해 수익을. 그럼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무시하고 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자기들이 그렇게 또 눌렸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아. 자기들도 그런 걸 하지 않도록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프레셔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서 삐져나온 사람들한테 그 불만이 향하는 거죠. 나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게 사회적인 약간 바운더리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인지언정 그 사람들이 한국 밖으로 나오잖아요. 의외로 또 잘해요. 약간 그 심리적인 압박이 있나 사회적으로. 그거를 무시 못해요 진짜. 그래서 뭐 재밌다 싶은 거는 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진짜 네. 좋죠. 그리고 그 사실 사업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단 무작정 지르는 사람들 혹은 리스크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는 좀 무던하니까 그런 것들을 견뎌나가는 것도 있겠으나 저는 정말 뛰어난 창업자들을 보면 그 리스크를 잘 계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별로 리스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빨리 그냥 지르는 거고 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한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하는 게 가역적인 결정이냐 아니면 비가역적인 결정이냐.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있는 거면 그냥 빨리 하고 없는 거면 숙고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다 돌릴 수가 있고 애초에 크게 빅딜이 아닌 것들이 있어서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직장 때려쳐가지고 막 인도를 가 이런 건 사실 꽤 빡셀 수 있지. 뭐 갔다가 만약에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일단 해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꽤나 무책임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너가 생각하는 그 행동 혹은 도전이 진짜로 리스키해? 이 질문은 해볼 수 있잖아요. 너 공부를 팔아. 한 번 팔았어. 근데 아닐 수도 있지. 욕을 막 먹어. 나는 힘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한 번 한다고 사람들이
전 국민이 나를 너는 공구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된 거면 이미 유명인이야. 사실 전 국민이 그 정도면 이미 사실 돈 벌 만큼 벌었을 거예요. 근데 해보고 아니면은 한 번 하고 해보니까 아니네 하면은 사실 겨우 한 5명 10명 말고 끝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해. 근데 그 생각은 해야 된다. 근데 하면 오히려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광고 올린 것도 맞아. 그런 느낌 아니었어. 맞아요, 맞아요. 나는 너무 좋더라고. 이거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맞아. 이만큼의 그 이미 그 웍샘플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있는데 왜 안 했을까? 바로 내가 클라이언트 생겼다고. 네, 그러니까. 바로 올리자마자 나도 해줘. 왜냐면 내가 하는 거 몰랐던 거야. 두 번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줬어. 좋은 얘기를. 근데 그걸 안 하는 걸 보이는 게 창피해요. 그냥 내가 이 관계를 다 유지하고 싶어. 그럼 난 이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줬어? 그럼 내가 그걸 해야지 이 사람들은 더 주는 거야. 나는 그래서 더 실행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좋은 포인트. 계속 이야기하겠네. 좋은 포인트. 그래서 되게 저는 이런 대화들이 이렇게 퍼블리시 되고 공개되는 게 사람들도 다 그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맞아요. 하는 사람이 좋으면은 보는 사람도 당연히 느낀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았어? 3명이 좋았어? 그러면 30명이 좋고 300명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 믿고 하면 돼. 자신 있게. 컨텐츠 전문가로서의 네, 퍼스펙티브. 예전에는 이게 될까 이랬어. 근데 이건 돼요. 하면 그냥 되는 거야. 안 돼? 그럼 광고 돌려. 광고 돈 써서 돌려서 오케이 해줘.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몇 달 안에 전 되게 실행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실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됐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단점인 것 같은 게 사실 스타트업 할 때도 뭐 새로운 기능 내자 아니면 이거 해보자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이 오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근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해?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연히 그런 걱정들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의식적으로 튀어나오면 좋은 반응들은 그때 되면 이미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안티가 생긴 것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거니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단 먼저 있으면 되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예 없고 다 싫어 이런 뭐 모르겠으나 무관심해. 그럴 일은 없고 애초에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다 싫어하는 경우는 사실 있는 경우가 없는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 먼저 보고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정말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도 보면은 처음에 이 기능 필요해요, 저 기능 필요해요, 뭐 이건 이래서 안 써요, 저래서 안 써요 하는 사람들보다는 뭐라도 좋으니까 일단 좀 빨리 내줘. 나 이거 좀 필요하니까, 내일 달라니까 라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일단 만족시키는 게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실 첫 단계에는 굉장히 우리가 프레자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인 피드백 한 5번 받으면 꺾이거든요. 의지가. 사람이잖아. 어쩔 수 없어. 맞아. 근데 그럴 때 그냥 나중에 만나요? 이러고 살짝 조금 있다가 나중에 봐요? 좀 밀어놓고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 나를 싫어. 굉장히 뉴욕이 원래 아니 너무 이건 그래? 이거 그대로 내보내실 거고 이거 좀 그런가요? 아니 난 좋아요. 좋아요. 저 올릴게요. 그래서 근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위주로 맞아. 일단은 키우다 보면은 어느새 좀 가 있지 않나. 그럼 그 다음에 이분들까지 챙기면 되지 않나. 맞아. 그래서 어제 영국도 보면은 서툰 부분들도 있고 준비를 사실 우리가 총 뭐 한 6시간도 못했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 오신 분들 너무 눈빛이 너가 뭘 해도 나는 응원해줄게.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 네. 이런 분들이 앉아서 계셨고 또 중간에 FAQ도 보면 Q&A 시간에도 보면 자기는 이거 너무 응원해주고 싶어서 왔다.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냥 계속 가면 되지 않나 라고 또 스스로한테 말을 해봅니다. 사업가의 그 퍼스펙티브인 거. 맞아요. 진짜. 사업가로서 해줄 수 있는 거. 맞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칼같이 끊어내요.
정말 벌써? 몇 시죠? 시간이 11시 더 반. 필요해 우리는. 아 그래 11시 반이에요? 네. 아이고. 그래서 너무 오늘 어떠셨어요? 저 KJ부터. 저는 뭐 그 명균 씨가 오늘 이제 조인을 하면서 약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뭐 꾸준히 나오시면 그러니까 또 때마다 네. 아뭐 스페셜 게스트로 또 부를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네. 와, 진짜. 약간 진희님이 자기 자리 뺏길까봐 진희님은 걱정하지 않을까? 잊혀졌어요. 이분 어제 1회 출연이시라 바로. 아, 진짜 뉴욕에 너무 좋아요. 새로운 시선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맞아요. 음. 어떠셨나요? 일단 이 자리 자체가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 몰라요. 그냥 이 시간 자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맞아. 사실 그래서 저도 그냥 편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맞아. 그래서 이거 하나가 또 좋은 실험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피드백도 되게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난 이런 게 되게 좋았다 맞아. 뭐 이런 게 싫었다 더 좋긴 한데 좋았던 거 위주로 삭제. 그런 거 되게 고맙죠. 이런 게 재밌다 이런 거 좀 더 듣고 싶다 그치, 맞아. 그치.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걸 만들어가는 창작자들한테는 엄청 큰 맞아. 힘이 되기 때문에 맞아. 좀 그런 피드백이 올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이걸 할 때 주제를 딱히 정하지 않잖아요. 네, 정해도 근데 안 가 그거. 들으시는 분들이 댓글로 이런 이야기도 궁금하다. 뭐 이런 맞아, 이야기 좀 맞아, 해봤으면 맞아. 좋겠다 맞아. 하는 거를 자유롭게 알려주시면 맞아. 저희가 거기에 맞는 대화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그거 거기에 맞는 대화 30초. 그다음에 딴 얘기. 딴소리로 가겠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 생각엔 엔딩은 또 다음 연습에 좀. 또 필요하지 엔딩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딩이요? 뭐 지금까지 네. 자, 그냥 여러 아무거나 그냥 한번 해보시죠 오늘. 그러면은 이거 또 갑자기 또 이거 잠깐만 그러면은 오늘도 행복하세요. 장난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이씨 잠깐만. 이렇게 끝내는 게 자연스럽게. 수고하셨습니다.